자, 5강입니다. 5강.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품사인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기본 기능하고 짧은 문장으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부사. 이제 독립 품사들 중에 유일하게 남은 부사인데, 자, 요거는 굉장히 설명할 게 너무 짧아서 한번 잠시 시간을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쯤 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자주 정리하면 좋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품사라는 단어는 이 단어, 그냥 단어하고 품사는 뭐가 다르다? 단어를 어떻게 분류한 걸 품사라고 한다? 기억나죠? 단어를 기능, 펑션에 따라서 분류한 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이제 영어로 적어볼게요. 동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 가지고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또는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우리 이거 다 써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화살표 한번 꺼봅시다. 명사는 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일 합니까? 명사. 일단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가지만 누구도 간다?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CNCA라고 표시했습니다.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 문장을 1형식이라고 했고, 목적어까지 있는 걸 3형식, 그리고 주어 동사 보호가 필요한 문장을 2형식. 그래서 2형식 동사 정리를 했었죠. 동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 역할밖에 없다. 형용사는 보호 역할도 하지만 원래는 뭐였다? 명사를 꾸민다. 그죠? 한국어는 니은으로 꾸미고 영어는 이런 어미가 없다. 그래서 니은이 한국어는 바로 다라고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바로 보호로 쓰이지만, 영어는 이렇게 못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다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be가 필요하다. 그죠? 물론 명사 보호일 때도 be가 필요합니다. 이 be 대신 주어의 상태를 변화된다, 유지된다, 감각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2형식 동사를 앞에서 공부했죠. 자,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이제 부사예요, 부사. adv라고 적겠습니다. adv는 adverb예요. 부사는. 그래서 벌부에 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벌부의 뜻을 더해준다. 그 동사를 꾸며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동사를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사라는 녀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라는 품사는 형용사가 꾸며주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품사는 꾸며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동사, 형용사, 얘들은 누가 꾸며줄 거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동사는 누구누구를 꾸며요 라고 할 필요 없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꾸며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런데 부사가 누굴 꾸민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사는 그래서 한번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은 하지만 문장 성분 역할은 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 참여를 하지만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사가 얘들을 이렇게 꾸미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그건 그냥 바로 지금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어차피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목적어나 보호가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앞이나 뒤에 부사들이 오겠죠. 오는데 얘들의 의미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사실 그것 때문에 문장이 좀 커지는 거거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부사의 의미는 when, 언제 그랬느냐. 그죠? 언제냐라는 뜻을 나타낼 거고, 어디서 그랬느냐? where, 이걸 나타내요. 그리고 또 하나 why가 있는데 지금은 why를 여기서 빼놨어요. why는 나중에 또 저뒤에 가면 부사를 제대로 다뤄요. 그러니까 1권의 챕터 2에 가면 부사 시리즈에서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까지 다 할 때 그때 자세히 보고, 또 하나가 how인데, how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언제냐, 어디서냐, 왜냐인데 how는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어떻게라는 방법, 어떻게, 방법이나 방식 뭐 이런 걸 나타내고, 또 하나 how 다음에 주로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러면 how 뒤에 얘들이 따라오면 이때 how의 의미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어떠하냐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게 결국 부사다. 어때요? 부사 이 자체가 문장 성분이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지만 문장의 뼈대를 만들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뜻을 얘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챕터 2에 가서 진지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설명이 답니다, 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선생님 방금 말한 이런 뜻을 나타내요. 언제냐, 어디서냐, 왜냐, 어떻게냐 이런 뜻은 주로 부사가 이 동사를 수식할 때 그런 뜻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 자기 자신 얘들을 수식할 때 기본 뜻은 뭐냐면 정도예요. 정도. 얼마나 그러하냐. 아까 그랬잖아.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따라오면 얘의 의미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그러니까 이 how에 원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부사였어요. 부사. 한번 볼게요. beautiful. 자, 예쁘죠? 아름다운이에요. 아름다운. 그런데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합시다. 그녀는 아름답다. 끝났죠? 근데 이 beautiful을 얼마나 예쁘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she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very는 뭐겠어요? beautiful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또, 자, 나는 I can fly. 난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느냐 하면 fast. 빠르게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뭐가 있었겠죠? I can fly very fast.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또 뭐 어리를 약간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pretty 꽤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봐요. 부사는 문장 성분은 아닙니다. 꾸며주는 역할만 해요. 동사, 형용사, 자기 자신인 부사를 꾸미는데 동사를 꾸밀 때의 기본 뜻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고 형용사와 부사를 꾸밀 때 기본 뜻은 얼마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는 게 참 편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 예문하고 박스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박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언제, 어디, 어떻게. 여기는 y는 빼놨는데 y까지 이런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보면 very나 really, so, pretty, a little, to 같은 부사는 주로 정도를 표현하거나 강조해서 형용사와 부사 앞에 써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앞에 써줍니다. 자, 이 앞에 써줍니다란 말이 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통 동사를 수식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부사들은 어디 붙느냐 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둬요.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게 이렇게 따라오고 나서 일반적으로 동사를 꾸밀 때 언제냐, 어디서냐,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얘들은 어떻게는 좀 약하지만 일단 얘들은 기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문장의 주어 앞에 오거나 아니면 문장에 필요한 걸 다 말하고 난 그 뒤에 따라와요. 그 뒤에 뭐 언제냐, 어디서냐, 언제냐, 뭐 어떻게 이런 게 붙는 거죠. 이렇게. 얘들이 이제 부사인 거예요. 부사. 위치가 여기예요.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 정도를 나타낼 때 얼마나냐. 걔들은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어디 붙는다? 형용사나 부사가 문장 속에 등장하면 걔 바로 앞에서 항상 얘를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의 위치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위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챕터 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예문은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시 이 속에도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사를 잘 이해해둬야 나중에 부사구라는 거,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거, 그리고 또 부정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부사 시리즈도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즉 명사를 제외한 품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기본 뜻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뜻이다. 일반적인 부사의 뜻이죠. 그런데 그때 부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어디다? 일반적이에요. 절대 그렇단 말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그러면 문장을 쓸 때 주어 앞에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문장이 필요한 게 문장 성분이 다 오고 난 그 다음에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사가 부사나 형용사를 꾸밀 때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의 뜻이고 그때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붙어 있다. 여기서 적어놓은 건 몇 개 안 되죠. very, really, so, pretty, a little, to 이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만 일단 우리가 습득해서 몸에 익히자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면 연습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난 오늘 거기서 그 녀석을 봤다. 자, 이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일단 주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주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주어 쓰겠죠. 그 다음 뭐다? 봤다. so 쓰겠죠. 그 다음에 뭐? that guy. 그 녀석을 봤어요. 요까지 끝. 필요한 거 다 왔죠.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런 걸 쓰겠죠. 어떻게? 거기서 there 쓰고
today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쌤이 이게 예문 만들 때 흐트러지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지켜줘요. 가장 표준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주어 쓰고 나면 동사 쓰고 의미 덩어리상 거꾸로 이렇게 가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몸에 이걸 우리가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방식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한 이 어순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여기 안 있고요. 이렇게가 있다. 오늘 난 거기서 그 녀석을 봤다. 이럴 경우에는 오늘을 어디다 적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주어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today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오늘 나는 봤다 그 녀석을 거기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부사 이렇게 끝났고 뒤에 연습 문제 꼭 숙제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